응급실이 장난이에요. 병원비도 못 낼 거면서. 젊은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응급실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300억이 있으면 저는 여기 원장입니다. 옆에서 구급대원까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기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30분 후 이들이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말이죠. 삼성동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35층. 이순자 할머니는 창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전 작은 청소 용역 회사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500개 건물을 관리하는 대표가 된 그녀. 하지만 여전히 새벽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입을까? 드레스룸을 열자 명품 옷들이 가득했지만 순자의 손은 구석에 걸린 20년 된 남색 청소복으로 향했습니다. 천이 다해져서 빳빳했지만 입기엔 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옷 말고 좀 괜찮은 걸 입으세요. 며느리 지연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옛날 동료들 만나러 가는데 편한 게 최고지. 지하 주차장에는 세 대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5억짜리 벤츠 마이바흐, 3억 넘는 제네시스, 그리고 구석에 하얀색 경차 모징. 순자는 주저없이 모닝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10년 전 손주 운전 연습하라고 사준 차였는데 막상 타보니 작고 편해서 가까운 곳 다닐 때는 자주 탔습니다. 오늘도 이걸로 갈까? 시동을 걸기 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가 30%밖에 없었지만 금방 다녀올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병원 후원금 입금 완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희망병원 앱을 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해서 스마트폰 정도는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후원 계좌 잔액 327억 원이 10년 전. 친구 박영희가 작은 병원을 시작한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한 후원이었습니다. 처음 50억으로 시작해서 중간중간 돈을 넣다 보니 어느새 300억이 넘었습니다. 영희는 7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아들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병원에서 감사 문자가 올 뿐 그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옛날 동료들이랑 차나 마시러 갈까? 순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모닝을 몰아 집을 나섰습니다. 피식 웃는 게 보였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 라디오를 틀고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왼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순자는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00m 앞에 희망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기까지 가야 해. 순자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가슴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젊은 남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모닝을 천천히 진입시키려는 순간 그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남자는 순자의 차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하얀색 모닝. 범퍼는 긁혀 있고 문짝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응급실 가려고요. 가슴이 아파서.
순자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응급실은 응급 환자만 되는데요. 그냥 외래 가세요. 정말 아픈데. 할머니들은 다 아프다고 하세요. 응급실 가시려면 구급차 타고 오셔야죠.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119 부르세요. 여기 주차장 아무나 못 써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 2명이 커피를 들고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피식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또 저런 할머니네. 맨날 아프다고 응급실 오시는 분들.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 통증보다 더 아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외래로 갈게요. 주차는 어디에? 저쪽 구석으로 가세요. 경차 주차장 있어요. 여기 자리 있는데 왜 저 멀리? 여기는 VIP 전용이에요. 할머니 차는 저쪽이요. 순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나도 병원 VIP인데요. 순간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할머니가요? 그럼 저는 병원 원장이네요.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가슴 통증은 더 심해졌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모욕이었습니다. 빨리 저쪽으로 가세요. 뒤에 벤츠 오잖아요. 뒤에서 검은색 벤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순자의 차를 옆으로 밀어내듯 손짓하더니 벤츠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순자는 구석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벤츠를 보는 남자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대하는 태도가 천지 차이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접수하려고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접수 창구에 젊은 간호사가 순자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청소복, 해진 운동화. 보험증 있으세요? 네, 여기. 순자는 지갑을 꺼내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에휴.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주워서 건강보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순자, 73세. 할머니, 여기 응급실이에요. 그냥 아픈 거면 외래 가셔야죠. 정말 숨이 안 쉬어져요. 가슴이. 할머니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순자는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계속 들어가는데 순자만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기요. 아직인가요? 기다리시라고 했잖아요. 응급 환자가 우선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양복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머, 김 부장님, 오셨어요? 응, 건강검진 결과 받으러.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순자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는 참다 못해 다시 접수대로 갔습니다. 정말 힘든데. 그러시면 큰 병원 가세요. 여기는 작은 병원이라 바빠요. 치료비는 낼 수 있어요. 제발 좀. 그 순간 옆에 있던 젊은 남자 간호사가 낄낄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치료비 얼마나 내실 건데요? 응급실 진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카드 있어요. 설마 체크카드 아니죠? 신용카드 한도는 얼마예요?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왜?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맨날 와서 치료받고는 돈 없다고 하거든요.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돈도 없으면서 응급실 온 거야? 치료비도 못 낼 거면서.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욕의 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300억 있으면 되나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접수대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여자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300억 원 있으면 치료해 주시나요? 남자 간호사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300억이요? 할머니, 그럼 저는 여기 원장입니다. 하하하, 접수대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신이 좀. 병원비 걱정돼서 저러시나 봐. 순자는 조용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하나를 꺼내 접수대에 놓았습니다. 이순자, 클린월드 그룹 대표이사, 전국 빌딩 관리 500개소 간호사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확인해 보세요. 희망병원 후원 내역도요. 후원이요? 하. 여자 간호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려다가 궁금해서 검색했습니다.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이순자. 그리고 엔터를 쳤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숫자. 후원자명 이순자. 누적 후원금 327억 원. 최근 후원 2025년 10월 마이너스 2억 원. 남자 간호사가 이상하다 싶어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도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를 천천히 세어봤습니다. 1, 10, 100, 1000, 1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327억. 정확히 327억 원. 여자 간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뒤에서 대기하던 다른 간호사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327억. 네. 그 간호사도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 입을 막았습니다. 순간 접수대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환자라고 부르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 간호사도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몰라뵙고. 몰라봐서 문제가 아니죠. 순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게 문제죠.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여자 간호사가 급히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필요 없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순자는 휠체어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복도 안쪽에서 40대 중년 남성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원장이었습니다. 이 대표님, 원장 허준석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허준석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허준석은 접수 간호사들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자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허준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허준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이미 들었어요. 바로 진료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됐어요. 순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네, 다른 병원 갈게요. 허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매달 보내던 후원금, 이번 달부터 중단할게요. 순간 허준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대표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변 직원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327억. 그 돈이 끊기면 병원은 결정했어요. 순자는 돌아서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을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병원에 제 돈을 맡길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후원금 입금 중단하고 기존 후원금도 전액 회수하겠습니다. 허준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표님, 그러시면 병원이. 그건 원장님 문제죠. 순자는 응급실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간호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주차관리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까 그 무례한 남자였습니다. 주차비 안 받습니다. 그냥 가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순자 대표가 후원금을 끊었다고요? 네,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행정팀장이 보고했습니다. 327억이 다 빠지면. 허준석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 돈으로 운영하던 무료진료, 저소득층 지원, 시설 유지비 모두 끊기는 겁니다. 일단 직원회의에 소집하세요. 1시간 후 전체 직원이 모였습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로 병원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허준석의 말에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김미영, 박태수 간호사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시 정직 처분입니다. 3개월간 무급입니다. 원장님, 할 말 없습니다. 나가세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주차관리 직원 이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허준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순자 대표님께서 327억 원 후원금을 전액 회수하셨습니다. 네,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월급은? 무료 진료는 어떻게 하고요? 불안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협심증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하셨네요. 그렇군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 드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너무 심했나? 그들도 무례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희망병원에서요? 네. 원장님이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 오라고 하세요. 다음 날 오후 허준석이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허준석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원장님, 순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요. 네, 3개월 뒤에 다시 병원에 갈게요. 똑같은 차림으로요. 허준석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허준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준석은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하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매주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김미영과 박태수는 정직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노숙자 무료 급식소, 요양원. 처음엔 마지못해 했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구나.
김미영이 노숙자 할머니를 돕다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박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순자였습니다. 접수대에는 김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순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김미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분은 3개월 전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똑같이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검진 받으러 왔어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김미영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공손했습니다. 주차장 관리 직원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젊은 직원은 모든 차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한 곳에 주차하세요. 순자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변했구나. 진료실에서 허준석이 직접 나왔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어떠셨습니까? 저희 직원들 많이 달라졌네요. 허준석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후원금 문제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허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모든 환자 평등하게 대할 것, 저소득층 무료 진료 확대할 것, 그리고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직원 교육 매월 실시할 것.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 제가 사려고 합니다. 희망병원이 들어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네. 병원 임대료 부담이 크시죠? 그렇긴 합니다만. 앞으로 임대료 없이 쓰세요. 대신 무료 진료 더 늘리시고요. 허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첫 출근 날 2사람은 일찍 와서 응급실을 청소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했었지.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순자는 가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직원이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정말 급한 환자가 낡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김미영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휠체어를 가져와 직접 모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희망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최고로 올랐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진료도 2배로 늘었습니다. 순자는 후원금을 더 늘렸습니다. 327억에서 400억으로. 허준석은 감격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잘하셨어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응.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좋더구나. 역시 어머니세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가슴 통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도 잘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진 게 가장 큰 치료였습니다.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친절해요. 돈 없어도 차별하지 않아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김미영은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박태수는 응급실 파트장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입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환자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어느 토요일 오전 순자는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옷차림과 상관없이 순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모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희망병원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순자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역이나 동네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